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홍입니다. 자, 유전자의 발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DNA가 유전물질인 거 증거 실험부터 시작해서 DNA 복제, DNA 구조 복제, 그리고 DNA가 하는 역할인 그 단백질 만드는 과정까지 참 놀랍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금 벌써 배웠기 때문에 이 DNA에 있는 유전자가 단백질, 소위 말해서 폴리펩타이드 만드는 걸 알아버렸어요. 전사 번역돼서 만드는 걸 벌써 알아버렸어. 그런데 a long time ago,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유전자가 뭐 하는지 알아볼까? 라고 한 실험이 바로 115페이지 나오는 비들과 테이텀의 실험이에요. 붉은 빵 곰팡이 영양 요구주 실험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실험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유전자가 단백질 만드는 과정을 알았지만 유전자 단백질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는 암호가 있잖아요. 근데 과거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DNA의 기능이 뭘까? DNA에 있는 유전자 기능이 뭘까? 알아보고자 해서 DNA를 손상을 준 거야. 그럼 DNA 손상이 가면 돌연변이가 생기겠지. 이 돌연변이에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럼 그 변화를 보면 유전자가 뭐 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붉은 빵 곰팡이인 거야. 붉은 빵 곰팡이. 자, 붉은 빵, 빨간 빵인가? 붉은 빵 곰팡이. 붉은 빵 곰팡이. 얘는 잔항균류에 속합니다. 균계에 속하면서 잔항균류에 속해요. 물론 이제 그 위에 가면 진핵생물 역에 속합니다. 진핵생물 역. 자, 즉 진핵세포 생물이란 얘기고, 핵이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이제 세포막 있고, 그 다음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잔항균류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배우시겠지만 이제 균사로 이루어졌고요. 균사. 그 다음에 이제 격벽이 있는 균사. 그리고 키틴 성분의 세포벽이 있다.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돼요. 키틴 성분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됩니다. 지금이 아니고 뒤에 가면 이제 생물의 다양성에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수능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통합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이러한 붉은 빵 곰팡이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먼저 포자에다가 X선을 쬐요. 포자가 핵상이 N이거든요. 여기에 X선이나 또는 자외선을 쬐입니다. 이거는 이제 DNA를 파괴하기 위한, DNA 이제 일부 유전자를 고장내기 위한 방법이죠. 근데 이 포자라는 건 이제 핵상이 이제 N이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EN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EN이면은 이렇게 쌍으로 이제 상동용 색채 쌍으로 갖고 있으니까 동일한 유전자가 두 개를 가질 수가 있어요. 물론 다 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동일한 유전자를 두 개씩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자외선이나 X선을 쬐서 돌연변이를 유발하더라도 형질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나 N에다가 핵상이 이제 N이니까 하나씩 유전자가 이제 하나씩 있는 거야. 유전자가 다 하나씩 A, B, C, D, E, F, G, H, I, J, K, L 쭉쭉쭉.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고장이 났잖아? 그러면 그 유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장난 유전자 때문에 얘한테서 어떤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형질이 달라진 게 나타나게 돼요. 바로 드러나서 이제 표현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 뭐가 이상이 있구나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실험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진행을 시켰더니 돌연변이의 스타일 3가지를 얻었어. 돌연변이 1, 2, 3. 오케이? 돌연변이 1,
또라이. 자, 또 플러스 I. 자, 돌연변이 two, 돌 two. 돌연변이 three, 돌 three. 네, 좋습니다. 이렇게 돌연변이 one, two, three를 얻었어. 물론 이제 돌연변이 안 일어나는 형태의 와일드 타입이 있겠죠. 원래 야생에 있던 와일드 타입, 와일드 이런 스타일이 이제 네 가지를 이제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이제 여러분들 그 탐구 자료 살펴보기에 그 실험 과정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야생형과 돌연변이 1타입, 2타입, 3타입 또는 뭐 영양 요구주라고도 해요. 영양 요구주 또는 돌연변이주 이런 균주들 얘기를 하는데 최소 배지에서 한번 키워봤습니다. 최소 배지 말 그대로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소만 딱 넣어준 거야. 근데 야생형은 거기서 그 최소 배지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거 가지고 이것저것 다 만들어. 야생형은 최소한의 영양소 가지고 지 몸 안에서 다른 걸로 우리가 필요한 걸 만들어서 살아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오라? 못 사네. 못 살아. 야, 최소 배제에서 못 살아? 야, 이런 결과가 나오네. 자, 그런데 여기다가 그 다음에는 최소 배제에다가 오르니틴이라는 물질을 넣어봤어. 오르니틴. 이거는 뭐 독극물 아닙니다. 얘네 이 붉은 빵 곰팡이에 꼭 필요한 물질이야. 자, 있어야 되는 물질인데 야생형은 최소 배제도 사는데 거기다가 당연히 무얼 넣든 당연히 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얘는 과연 살까? 얘는 살더라 이거야. 또라이는 살고 똘투는 못 살아. 얘도 못 살겠어. 네,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오케이? 이번에는 최소 배지에다가 시토룰린이라는 물질, 룰린을 넣었어. 트룰린, 시토룰린이라는 물질을 넣었어. 역시 이제 붉은 빵 곰팡이에서 이제 필요한 물질이죠. 그 안에 존재하는 물질인데요. 당연히 야생형은요 최소 배지도 사니까 뭘 넣어주든 독극물만 아니면 살아요. 그죠? 또라이, 돌연변이 1형 살고요. 얘는 살아. 돌연변이는 이 배지에서 사는데 똘3, 돌연변이 3는 못 살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최소 배지에다가 아르지닌 넣어줬습니다. 아르지닌. 그랬더니 살더라 이런 얘기야. 이게 이제 우리들의 교재 나온 이게 표를 제가 다시 한번 적어 본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뭘 알 수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일단은 이 붉은 빵 곰팡이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지 사는지 알 수 있어요. 아르지닌을 넣어줬을 때 다 살았다는 얘기는 그치, 아르지닌이 있어야지 산다는 얘기야. 아르지닌이라는 요게 있어야지 살아. 그래서 아르지닌 영양 요구주 뭐 실험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생각하면 아르지닌을 넣어줬을 때만 얘는 살아요. 그죠. 돌연변이 3형은요 아르지닌을 넣어줬을 때만 살고 그 외에는 못 살아요. 그럼 얘는 아르지닌을 합성할 수 없는 녀석이에요. 아르지닌이라는 걸 합성할 수 없는 녀석이라고. 아르지닌을. 오케이? 얘를 합성해 살아가야 되는데 합성하지 못하는 거야. 자, 그런데 돌연변이 2형은요, 돌2는 아르지닌 넣었을 때 당연히 살겠지만 아르지닌이 아닌 녀석을 넣어줬는데도 살아. 시토룰린 넣어줬는데 살았다는 얘기는 시토룰린 가지고 아르지닌을 합성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야. 되셨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못 살고요. 다른 건 넣어줘도 못 사는데 또라이 똘원 똘 플러스 아이 얘는 오르니틴 넣어줬는데도 살았어. 얘네들은 못 살았는데 오르니틴을 가지고 시토룰린을 만들겠구나. 그래서 아르지닌을 만들어 살아갈 수 있겠구나. 얘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못 살아. 최소 배제에서 못 살아. 최소 배제는 뭐가 있냐면
선구물질 또는 전구물질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그물질이 바로 이제 글루탐산이라는 게 있어요. 다 똑같이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 선구물질 또는 전구물질 또는 글루탐산. 그러니까 최소 배제에 이제 글루탐산이 있는 거지. 그러면 잘 보세요. 야생형은 얘만 있는 데서도 이렇게 아르지닌 만들어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뭘 넣어주든 당연히 다 사는 거고. 하지만 일형은 이거 넣어줬을 때 못 살아. 즉 이거 가지고 이걸 합성을 못 한다는 얘기지. 하지만 오르니틴 넣어줬을 때 살았고 시툴린, 아르지닌 요거 세 개는 살았다는 얘기는 이 과정 진행되고 이 과정도 진행된다는 얘기야. 일형은. 이형은 최소 배제에서 못 살았어. 얘 넣어줬더니 못 살아. 얘 넣어줬는데도 못 살아. 오르니틴 못 살아. 아, 그럼 오르니틴은 시툴린 합성을 못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이 과정에서 진행이 안 된 거야. 시툴린 넣어줬더니 살았으니까 이 과정은 진행된 거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고. 돌연변이 2형은. 돌연변이 1형은 이 과정에 문제가 생겼던 거고. 돌연변이 3형은 다 못 살아. 얘 넣어줘도 못 살고, 얘 넣어줘도 못 살고, 최소 배제도 못 살고, 오르니틴 넣어줘도 못 살고, 시툴린 넣어줘도 못 사는데 아르지닌 넣어줬는데 살았어. 그럼 이 과정, 시툴린 가지고 아르지닌을 합성을 못 한다는 얘기야. 이 과정에 돌연변이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여러분들 이런 걸 이제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실험 자료를 통해서 붉은 빵 곰팡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질 대사의 과정이 추론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다. 현재 붉은 빵 곰팡이에서는 성구물질을 통해서 오르니틴 합성, 그 다음에 오르니틴, 그 다음에 시툴린, 그 다음에 아르지닌으로 이렇게 물질의 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걸 이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가장 많이 살아남는다. 그게 최종에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 세 개니까 그 다음 앞에 놓으시면 되고, 요거 그 다음에 앞에 놓으시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이 순서는 금세 찾아요. 금세 찾아. 이 물질 대사 순서는 금세 찾는데 이걸 이제 분석을 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실험을 이제 한번 결말을 한번 내버립시다. 여러분들도 같이 실험을 했다고 치고 분명히 우리가 한 짓은 뭐야? 우리 이분들과 같이 한 짓은 뭐야? 이분들과 같이 한 짓은. 그치. 돌연변이를 유발한 거란 말이야. 유전자 DNA를 고장낸 거야. DNA를 고장냈더니 지금 이러한 타입이 나온 거야. 그럼 DNA에 있는 부분에서 지금 뭔 짓을 한 거냐면 이 과정에 관련돼서 일을 지금 진행 못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물질 대사거든. 이게 물질이 변하는 거니까 물질 대사잖아. 물질 대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효소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뭐 그런 건 이제 전제로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의 효소, 그죠? 얘를 뭐 효소 A, 얘를 효소 B, 얘를 효소 C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돌연변이 1형 같은 경우는 최소 배제에서 살 수 없었어.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걸로 이쪽으로 전환을 못 시키는 거야. 그럼 효소 A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한 거는 지금 DNA를 파괴한 거야. DNA를 파괴했더니 효소 A에 문제가 생겨? 바로 DNA가 효소 만드는구나. 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자, 효소 A를 만드는 걸 유전자 A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 이제 효소 A가 만들어진 거야.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B에서 효소 B가 만들어지고 유전자 C에서 효소 C가 만들어졌어. 물론 이게 이제 뭐 하나의 DNA 다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 돌연변이 1은 바로 이 유전자의 고장이 난 거야. 맞죠? 돌연변이 1은 유전자 A의 돌연변이가 생긴 거야. 됐지? 그래서 효소 A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니까 얘 최소 배제에서 오르니틴을 합성을 못해. 그래서 살 수가 없었던 거야. 알겠지? 나머지는 다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 과정은 다 정상적으로 진행된 거야. 그 다음에 2형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한 군데서만 만약에 저 돌연변이가 생겼다 그러면 오르니틴 봐봐. 오르니틴을 넣어줬는데도 못 살았다는 얘기는 얘에서 1로 전환시키는 효소 B의 이상이 생긴 거고 그 효소 B를 만드는 유전자 B의 돌연변이가 생긴 거다 이 얘기야. 유전자 B의 돌연변이가 생긴 거야. 유전자 B.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삼형, 돌연 변이 삼형은 시툴린 넣어줬는데도 못 살아서 시툴린 넣어줬는데도 못 살았다는 얘기는 아르지닌을 합성을 못했다는 얘기지. 아르지닌 넣어줄 때만 산다는 얘기니까 아르지닌을 합성을 못한다는 얘기니까 이 과정에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즉 효소 C가 제대로 기능 못했으니까 여기 이상한 녀석이 만들어졌네. 얘가 이상하니까. 그치? X선이나 자외선으로 이걸 파괴한 거죠. 유전자 C죠. 네. C가 고장난 거야. 유전자 C.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어요. 맞잖아.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해내고 분석하는데 무리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비들과 데이텀은 이 실험 결론을 하나의 유전자는 하나의 효소를 만들어내 관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만약에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개를 만약에 만든다. 얘 세 개를 다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 타입이 나올 수 없어. 가정을 해봐. 얘가 고장 나면 얘 세 개가 다 망가지면 그냥 얘 넣어주면 못 사는 거니까 다 한 가지. 얘 넣어주면 못 사는 거. 얘 넣어줬을 때 못 사는 거. 나머지는 다 사는 거. 요것만 나올 거 아니야. 요 타입만 나올 거 아니야. 요 타입만 나올 거 아니야. 응? 또는 이 유전자 하나가 이 세 개에 관여해서 아니 두 개에 관여한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타입이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타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이 과정에서 관여하는 효소마다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효소를 만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거야. 이걸 1유전자 1효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들과 데이텀의 실험 결과 뭐야? 하나의 유전자는 뭘 만들어? 하나의 효소를 만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 근데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니까 유전자가 아시다시피 이건 단백질의 일종이잖아. 단백질의 하나잖아. 그래서 효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단백질들도 만들더라 이거야. 그래서 1단백질설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러다가 이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폴리펩타이드 두 가지, 알파사슬 두 개, 베타사슬 두 개, 폴리펩타이드 여러 종류가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기도 하더라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알파사슬 만드는 유전자는 이쪽 부분, 베타사슬 만드는 요 폴리펩타이드 만드는 건 이쪽 부분.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만드는 유전자가 다른데 이게 하나의 단백질로서 기능을 하더라 이거야. 예를 들면 헤모글로빈 같은 거 하나의 단백질. 따라서 하나의 유전자는 하나의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겠구나. 그게 좀 더 정확하겠구나. 그래서 1유전자 1 폴리펩타이드 설 이렇게 이제 쭉 변천되어 왔습니다. 알겠어요? 그 내용이 바로 115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실험 내용도 아주 드물진 않습니다. 이게 평가원 모의고사나 교육청 모의고사 등등 해가지고 시험에 꽤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전혀 가끔씩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좀 숙지를 좀 해 두셔야 돼. 아예 그냥 숙지라고 하면은 이 표를 읽는 법.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가 뒤죽박죽 돼. 여기 이제 섞여 있어. 뒤죽박죽.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차곡차곡 뭐라고 그러냐 체계적으로 이렇게 딱 표시 안 돼 있고 얘네들도 실명이 아니라 익명이고 또 다른 이름으로 막 나와. 이상한 이름으로. 그런 물질들도 이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뭐 A, 뭐 B, 뭐 C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 OXX, OOX, XOX 이런 식으로 해서 뒤죽박죽 놔도 바로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간단해. 제일 많이 살아남고 자라는 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야 된다. 됐어? 그 다음 그 앞에. 그 다음 그 앞에. 됐어? 물론 이제 요것만 가지고도 따지셔도 되고요. 야생형 빼시고. 됐어? 자, 그리고 나서 각 과정에 뭐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하다. 왜? 얘네들은 물질 대사 과정이니까. 물질 대사할 때 활성화 에너지가 크죠. 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때 효소가. 그럼 효소는 또 기질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죠? 특정 효소, 얘 기질, 그다음에 생성물. A에 대한 기질,
얘는 생성물이고, 효소 B에 대한 기질은 오르니틴이고 생성물은 시트룰린이고, 효소 C에 대한 기질은 시트룰린이고, 그다음에 생성물은 아르지닌이고. 됐죠? 네. 그다음에 유전자가 이렇게 단백질 만들 때, 유전자가 이렇게 단백질 만들 때는 전사 번역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돼. 여기 과정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전사 앤드 번역이 있어야 돼. 그런데 얘네들은요, 지금 진핵세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이 붉은 빵 곰팡이는 진핵세포야. 따라서 전사는 핵 속에서 일어나요. 됐습니까? mRNA 만드는 건 핵 속에서 일어나고, 번역, 즉 폴리펩타이드, 즉 단백질 만드는 것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야. 전사와 번역이 장소가 달라. 핵 속과 세포질. 됐죠? 왜? 진핵세포니까. 붉은 빵 곰팡이는 진핵세포야. 그래서 유전자에서 형질 발현돼서 효소 A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됐지? 효소가 만들어져. 유전자에서 효소. 자, 여기까지 비들과 데이텀의 실험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교재 116페이지 기출문제 다시 보기 볼게요. 자, 기출문제 다시 보기. 자, 붉은 빵 곰팡이에서 아르지닌이 합성되는 과정을 밑줄짝 붉은 빵 곰팡이에서 아르지닌이 합성되는 과정을. 자, 표는 최소 배지의 물질 기억부터 디귿의 첨가에 따른 붉은 빵 곰팡이 야생형과 돌연변이주 1부터 4의 생장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돌연변이주 1부터 3은 유전자 A부터 C 중 하나에만, 그 다음에 4는 A부터 C 중 2개의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자, 기억부터 디귿은 각각 오르니틴, 시트룰린, 아르지닌 중 하나이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읽는데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읽겠습니다. 자, 문제 읽을 때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알겠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뭔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되죠. 그죠? 자, 여기는 1부터 3까지는 하나만, 유전자 하나만 고장난 거야. 됐죠? 한 개의 유전자만 고장난 거야. 한 개. 얘는 2개의 유전자가 고장난 거고. 얘는. 문제 조건에서. 이해 가셨어? 유전자는 바로 A, B, C. 됐죠? A, B, C. 이 3개의 유전자 중에 한 개씩만 고장난 거고, 얘는 2개가 고장난 거야. 자, 그리고 실명을 이렇게 줬습니다. 실명 줬어요. 야생형은요, 최소 배제도 살고 다 살아. 다 살아. 당연히 야생형. 근데 이쪽으로 보는 거네, 이번엔. 됐죠? 그런데 일형은, 돌연변이는 일형은, 얘만 넣어줄 때 사네. 그러면 결국은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다 해당되는 거야. 그지? 얘 넣어주면 다 살아. 얘 넣어주면 다 살아. 돌연변이 1이든 2이든 3이든 다 사니까 얘는 마지막 물질 르지닌이 되는 거야. 르지닌이 되는 거야. 됐어? 그 다음 뭐 빨리 찾는 방법은 그냥 2개, 1개 해가지고 바로 찾으시면 돼. 근데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할게. 논리적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아르지닌. 근데 얘는 나머지를 넣어줬을 땐 못 살아. 그러니까 얘 있을 때, 즉 최소 배제에서도 못 살고, 오르니틴 넣어줬을 때 못 살고, 시트룰린 넣어줬을 때 못 살아. 됐어? 근데 아르지닌 넣어줬을 때만 사는 거니까 유전자 C의 이상이 있는 거야. 얘는 C의 이상이 있는 거야. 유전자 C.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다 살아. 최소 배제만 빼고 다 살아. 얘만 넣어줬을 때 빼고 얘 넣어줘도 살고 얘 넣어줘도 살고 얘 넣어줘도 사니까 다 살아. 그럼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긴 거지. 유전자 A의 돌연변이가 생긴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나머지 이제 여기에 돌연변이 생기겠지. 유전자 B의 돌연변이 생기겠지. 유전자 B의 돌연변이 생기고 뭘 넣어줄 때 살아? 시트룰린하고 아르지닌 넣어주면 살잖아. 시트룰린하고 아르지닌 넣어주면 살잖아. 시트룰린하고 아르지닌 넣어주면 살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트룰린.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지막 오르니틴.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아까는 제가 이제 가로로 해서 1형, 2형, 1형, 2형, 3형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나는 기흉이형. 자, 1형, 2형, 3형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이건 세로잖아. 1형, 2형, 3형이잖아.
그지? 그럼 얘네 셋 다 살 수 있는 거. 이게 제일 마지막. 예. 그 다음이 예. 숫자로. 그 다음에 예. 시트롤린. 됐지? 그 다음에 하나. 오르니틴. 자,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 빠르게. 알겠죠? 예, 빠르게. 실전에서는 그렇게 찾아야 되지. 시간 단축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했으니까 이 이론도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는 얘는 과연 누가 고장난 걸까? 자, 시트룰린하고 아르지닌을 넣어줬을 땐 살았어. 시트룰린하고 아르지닌 넣어줬는데 살았는데 여기서도 못 살고 여기서도 못 살았어. 그럼 두 개 고장난 거니까 당연히 A하고 B가 고장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하고 B가 고장난 거야. 됐지? A하고 B. 그럼 다 됐어. 다 된 거야. 그죠? 효소 B의 기질은 오르니틴이야. 오르니틴. 오르니틴이니까 오르니틴은 니은이 돼야 돼. 기억 틀렸고. 니은, 디귿은 아르지닌이다. 맞지? 아르진. 디귿은 아르지닌. 그 다음. 산은 A와 B의 모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맞습니다. 되셨죠?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로서 한번 연습을 해봤고. 난이도가 좀 있죠? 뭐 어떤 면에서? 그렇지. 생각을 유도해야 돼. 생각이라는 걸, 추론이라는 걸 해가지고 좀 생각을 많이 유도합니다. 자, 그리고요, 124페이지에 1번 좀 보겠습니다. 124페이지 1번. 자, 수능 2점 테스트 1번. 자, 수능 2점 테스트 1번. 그림은 붉은 빵 곰팡이에서 아르지닌이 합성되는 과정을, 자, 그 다음에 생장 여부. 문제 읽어보세요. 1과 2는요, 각각 A 아니면 B에서, 여기 아니면 여기서 돌연변이가 일어났대. 그럼 이거 뭐 실명으로 다 줬으니까 너무 쉽죠. 그죠? 오르니틴 넣어줬을 때 살고 얜 죽었어. 오르니틴 넣어줬을 때는 죽은 이유가 뭐야? 1로 못 가니까. 오르니틴 넣어줬는데도 살지 못하는 이유가 1로 못 가잖아. 그럼 B에 이상이 생긴 거잖아. 예. B에 이상이 생긴 거. 그럼 얘는 당연히 A에 이상이 있으니까. A에 이상이 있으니까 전구 물질 넣어줬을 때만 못 살고, 최소 배지에서만 못 살고, 나머지는 다 살 수 있는 거야. 여기에 돌연변이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르니틴을 넣어주든 시트룰린 넣어주든 다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동글뱅이가 돼야 돼요. 기억 틀렸군요. 1은 A의 돌연변이가 일어난 것이다. 자, 1은 A의 돌연변이가 일어난 게 맞지요? 네, 이건 맞고. 디귿, 2는 최소 배지에 아르지닌을 첨가한 배지에서 생장한다. 자, 2는 최소 배지에 아르지닌을 첨가한 배지에서 생장한다. 어때? 요거. 아, 당연하지. 아르지닌. 여기에 돌연변이 생겼기 때문에 시트룰린 노도 살고 아르지닌 노도도 살아요. 당근이죠, 당근.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1유전자 1효소술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문제도 한번 풀어봄으로써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저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갑작스럽게 좀 생소하지만 해야 될 게 있어. 사실 이렇게 EBS 이제 수특을 찍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오버되기도 하고 뭐 다소 좀 모자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한데 지금쯤 공부하다 보면 이 물질대사 파트에서 광합성하고 세포 여기가 이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 내신이든 수능이든. 오케이? 특히 이제 뭐 내신을 보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빠르게 한번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드디어 지금 기회를 잡은 거야, 내가. 이 짜투리 시간, 이 아주 금쪽 같은 이 시간에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물질대사 특강을 하겠다 이 얘기야. 아, 놀랍잖아. 유전자가 이제 잡혔어. 하지만 선생님 켈빈이라고 TCA로 헷갈려. 지금부터 들어. 자, 세포부터. 오케이? 세포. 자, 포도당 들어갑니다. C6H12O6. 자, C3H4O3. 이 숫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생략하고요. 요게 이제 해당 과정이죠. 해당 과정. 어디서 일어나죠?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산소가 있든 없든 일어나요. 항상 해당됩니다. 이때 여기서 나오는 녀석이 누구냐? 나오는 녀석이 바로
ATP. 두 개 나오죠? 두 개 ATP 나옵니다. 기질 수준의 인산화. 자, 두 개 들어가고 네 개 나오는 거야. 두 개가 투자되고 네 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 이 ATP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NAD 뿔이 들어가서 두 개의 NADH가 만들어지죠. 탈수소 효소가 작용했습니다. 탈수소 반응에 의해서 이 NADH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해당 과정으로서 세포질에서 일어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피루부산이 자, 산소가 있으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이제 산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산소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C2H5OH 또는 C3H6O3 이렇게 되죠. 자, 얘는 젖산되죠. 그 다음에 얘는 에탄올이죠. 자, 효모에서는 에탄올이 만들어져요. 무산소 상태에서. 하지만 젖산균이나 근육세포에서는 젖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젖산 발효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자, 이때 여기서는요. 이때 이 과정에서는 NADH의 산화가 일어나죠. NADH의 산화가 일어납니다. 자, NAD 뿔. 됐죠? 이거 똑같이 역시 NADH의 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쪽에서는요. 이쪽 산소가 있을 때는 피루부산이 산화가 돼요. 그래서 C2짜리 아세틸코에이가 돼. 됐죠? C2짜리 아세틸코에이, 코엔자임 A 얘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NADH가 나오게 되죠. 됐죠? 숫자는 생략했어요. 뭐 두 개가 되고 얘가 두 개가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NAD 뿔 됐죠? NAD 뿔이 NADH로. 즉 피루부산이 산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세틸코에이가 돼요. 이거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다.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요때 이제 코엔자임 A 조효소가 들어가죠. 코엔자임 A 조효소가 들어가고요. 나오는 거는 누구냐 하면 또 나오는 게 있죠. 탄소수가 줄어드는 CO2가 나오게 됩니다. C3에서 C2가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피루부산이 산화된 다음에 얘는 회로로 들어가죠. 회로. TCA 회로로. 됐죠? 여러분들 좀 처음 하시는 분들 많이 헷갈리실 텐데 TCA 회로로 들어가서 C4짜리 있죠? 옥살 아세트산이랑 합체 도킹 해가지고 C2와 C4가 합체 도킹합니다. 이때 코엔자임 A는 빠져요. 조효소 A는 빠지게 되고요. 이때 이제 시트르산이 돼요. C6 시트르산 되고요. 그 다음에 C5 알파 케토 그루타르산이 되죠. 그 다음에 C4 석신산이 됩니다. 석신산. 그 다음에 C4 말산이 되죠. 말산, 옥살아세트산 이렇게 되죠. 자, 이때는 또 이제 뭐가 나오느냐? 일단 탄소수가 줄어드는 거. 탄소수가 줄어들 때 CO2가 나오게 되죠. 여기도 CO2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네. 시트르산에서 알파케토그루타르산, 알파케토그루타르산에서 석신산 될 때 탈탄산 효소의 작용을 받아서 CO2가 나온다. 일명 탈탄산 반응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같이 나오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죠? NADH. 탈수소 효소도 작용해서 NADH. NADH.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NADH. 나뜨흐. 마지막 나뜨흐. 여기 나떠요. 나뜨흐. 자, 그래서 마지막 NADH. 그리고 석신산에서 말산 갈 때 한번 한수 한번 내주시고 FADH2. 여기서는 FAD가 환원돼서 FADH2가 생성돼서 나오게 됩니다. FAD가 들어가서 FADH2. 자,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오느냐? 알파케토그루타르산에서 알파니까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 ATP가 만들어져요.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 누가? ATP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TCA로 한 번 들어갈 때, 피루부산 하나 들어갔을 때, 즉 아세틸코에이가 하나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머릿속에 완전히 선명하게 팍 있어야 돼. 산화 환원, NAD 뿔이 환원되는 거냐, NADH가 산화되는 거냐. 오케이? 그래서 몇 개 나오느냐까지 됐습니까? 좋아, 여기 TCA로까지 됐고요. 그 다음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그 다음 장소 이동해야 돼. 그 다음 장소로 가자. 자자자자. 자, 여기. 좋아. 여기 있어. 좋아. 요거 여기에 이게 미토콘드리아 내막이야. 미토콘드리아 내막. 오케이? 이건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난 TCA로고,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가시게 되면 이제 복합체 단백질들이 막 박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누가 NADH, 뭐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NADH나 아니면 TCA에서 만들어진 NADH가 산화가 돼요. 자, NADH가
산화가 되면 NAD 뿔이 되겠지. 그러면서 전자 두 개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전자전 달린다. 전자전 달리자. 전자전 달립니다. 전자전 달되면은 요렇게 또 자, 같은 방향 쪽에서 어떻게? 그치? 산소가 O2가 전자를 받아요. 전자 두 개 받아가지고 수소이온과 합체 도킹 해가지고 물이 됩니다. 되셨어? NADH가 산화되고 거기서 이제 물이 발생해. 최종 전자 수용체는 산소. 최종 전자 수용체 누구? 산소. 전자 공유체는 누구? NADH. 그다음 물론 여기서 만들어진 FADH2도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산화가 되죠. FADH2가 산화되면 FAD가 됩니다. FAD가 돼요. 그래서 전자전 달린다 이렇게 되는데 이들이 내놓은 전자는 고에너지 전자인데 이 고에너지 전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수소 이온을 펌핑시켜요. 능동 수송시켜. 나가란 말이야. 나가. 자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자가 전달되면서 수소이온의 능동 수송이 일어납니다. 수소이온의 능동 수송. 이 고에너지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이온의 능동 수송이 일어나면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외막이고요. 미토콘드리아 외막이고요. 여기는 내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는 뭐가 돼? 막 쌓이네. 수소이온이 막 쌓이네. 막 쌓이는 공간. 수소이온이 막 쌓이는 공간, 막 쌓이 공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수소이온이 많아지게 되고 수소이온이 많아지게 되면 pH는 어떻게 돼? 낮아지겠죠. pH는 낮아지게 되면서 얘네들이 뭐라고 외쳐? 아우 좁아라 이렇게 외칩니다. 수소이온이 많아지면서 아우 좁아라 이럴 때 바로 수소이온의 통로가 바로 요거야. 요게 이제 내막에 박혀 있죠. 자, 이 내막이 누구냐? ATP 합성요소. ATP 합성요소의 발전기가 이쪽에 있어. 이게 활성부에 여기서 ATP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때 수소이온이 우와시다다 하고 촉진 확산돼. 우와시다다 하고 촉진 확산되면서 막사의 공간에서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돌아올 때 이때 ATP가 합성되게 되는 거죠. ATP가 합성되는 거야. ATP가 생성됩니다. 아시겠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자 전달계. 그러면서 산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거 화학 삼투에 의해서 ATP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산화적 인산화,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의 NADH로부터 about 3ATP가 만들어진다. 최대 3ATP가 만들어지고요. 하나의 FADH2로부터 얘네들이 내놓은 전자에 의해서는 최대 2개의 ATP가 만들어진다가 바로 산화적 인산화의 결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NADH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NADH and FADH2는 내막에서 산화되면서 결과적으로 ATP를 만들게 되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38ATP, 포도당 하나가 들어가서 38ATP가 만들어진다는 게 바로 세포 호흡이었던 거야. 되셨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이 CO2. 얘네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자, CO2야, 가자. 합체도 키. 자, CO2가 이제 들어갑니다. CO2. 자, 여기 이제 세포 소기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세포 소기관 달라요. 여기는 지금 미토콘드리아, 지금 세포질하고 미토콘드리아였는데, 요거는 엽록체로 지금 온 거야. 엽록체에 있는 스트로마야. 자, 엽록체에 있는 스트로마에 RUBP 얘랑 합체 도킹 CO2가 이제 합체 도킹합니다. 결합하게 되면은요 PGA 또는 3PG가 되죠. 3PG. 그 다음에 이제 DPGA 또는 DPG가 되고요. 그 다음에 PGAL. 요즘은 PGA를 안 쓰죠. 근데 그 3P, G3P 쓰죠. 자, G3P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C6인 포도당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일부가 가서 RUBP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 과정에서 6개의 탄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RUBP라는 건 탄소 5개짜리 화합물입니다. 탄소 5개짜리 화합물이고요. 얘는 탄소 하나짜리죠. 얘는 탄소 3개짜리입니다. 얘는 C3, 얘도 C3. 됐어요? 그럼 얘 합체 도킹하면 얘 2개 꼴이 생기는 거죠. 자, 6개짜리 포도당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6개의 CO2가 들어가고 6개의 RUBP가 합체 도킹 해야 됩니다. 그럼 12개의 PGA가 만들어지고요. 12개의 DPGA, 12개의 PGAL 이런 식으로 되죠. 알겠죠? 12개의 G3P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여기서 2개가 빠져나오죠. 2개의 C3가 빠져나옵니다. 그래야지
C6가 되죠. 그래서 2, 3은 6. 그럼 10개가 일로 가죠. 10개의 G3P 또는 PGAL이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럼 탄소 3개짜리가 10개니까 30이 되겠죠. 30. 그러면 6, 5, 3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6개 들어오니까 36. 그죠? 12 곱하기 3이니까 36, 36, 36, 6개 빠지고 30.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게 켈빈 회로야. 켈빈 회로. 스토로마이저라는 켈빈 회로란 말이야.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O2에 고정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PGA 환원 또는 3PGA 환원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당 합성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RUP 재생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과정이 바로 켈빈 회로인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 그 에너지가 ATP하고 바로 전자야. 고에너지 전자. 그럼 ATP는 이쪽에다 공급해 주는 거야. ATP 이쪽에다가. ATP 공급해 주면 P가 DP가 돼요. P가 DP가 되죠. 그 다음에 고에너지 전자는 애시드가 알데하이드 될 때 고에너지 전자가 공급이 됩니다. 자, 전자를 누가 운반해줘? NADPH가 전자를 주겠죠.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12개에서 12개 되니까 12 ATP가 되고요. 12에서 12 NADPH가 되죠. 그리고 또 있어요. ATP가 쓰이는 곳은 RUBP, 바이포스페이트에서 BP가 되는 곳이니까 여기서 6개의 ATP가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탈 18개의 ATP가 필요하고요. 포도당 하나를 만들려면 18개의 ATP가 필요하고 6개의 CO2에다가 그 다음에 12개의 NADPH가 필요하죠. 12개의 NADPH가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야. 됐어? 자, 그럼 이것을 만들어서 공급해 줘야지 결국 CO2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얘네들 이 ATP는 저쪽하고는 문간해. 저쪽하고는 상관없어. 세포에서 만든 ATP 쓰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지가 만들어. 지가 어디서 만드느냐면요. 바로 여기서 만들게 되는 거죠. 바로 엽록체 안에 있는 바로 틸라코이드. 자, 틸라코이드가 이렇게 쌓여있으면 바트그라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틸라코이드. 자, 이 틸라코이드 막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는데 역시 여기 복합체 단백질들이 막 이렇게 껴 있습니다. 전자 전달 효소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껴 있는데, 자, 요때에 요 관계 2, 여긴 관계 1, 여긴 전자 전달 효소, 전전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체 단백질도 막 있습니다. 자, 여기 관계 2는요, 여기 중심색소 엽록소 A가 한 쌍으로 딱 있어요. 엽록소 A가 있고요. 여기도 관계 1도 엽록소 A가 중심색소야. 그런데 얘는 P700이죠. 700 나노미터 제일 잘 흡수하고요. 얘는 680 나노미터 제일 잘 흡수합니다. 자, 여기서 주변에 뭐가 있어요? 중심색소 엽록소 A 주변에 누가 있어? 그치. 카로틴. 짠짜라짠짠, 짠짠, 잔토필. 그 다음 엽록소 삐삐삐삐삐, 엽록소 B. 얘네들이 빛에너지 모아서 중심색소에게 딱 줍니다. 중심색소에게 딱 주면은 여기서 으아시라다 하고 전자가 튀어나오죠. 그럼 전자 1차 수용체가 있죠. 전자 수용체가 딱 받아서 전자 전달리자. 전자가 전달됩니다. 전자가 쭉 전달되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밖에 스트로마에 있는 수소이온을 틸라코이드 내부로 이동을 시켜. 스트로마에 있는 걸 내부로 이동시키니까 스트로마에 있는 pH는 높아져. 즉 수소이온은 줄어들고 여기는 pH가 낮아져. 즉 수소이온이 많아져. 그래서 수소이온이 막 이동을 하죠. 그죠? 빛을 받아서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관계 2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면 그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수소이온의 능동수송이 일어나. 그럼 여기 pH 낮아지면서 수소이온이 많아지니까 아우 좁아라! 그러면서 어디로? 그쵸? 바깥쪽으로. 그죠? 이렇게 그림이 돼야 돼. 자, 바로 ATP 합성 효소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ATP 합성 효소가 자, 바깥쪽으로 나옵니다. 어디서?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스트로마 쪽으로,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스트로마 쪽으로 촉진 확산되면서 여기서 이제 ATP가 합성이 되는 거죠. 광인산화입니다. 근데 전자가 돌지 않기 때문에 비순환적 광인산화부터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 2부터 출발했잖아. 2에서 나온 전자가 1으로 가죠. 역시 여기도 이제 빛을 받으면은 카로틴, 짠짜라짠짠, 잔토필, 삐삐삐삐삐삐, 엽록소 B가 모아준 전자, 에너지야. 전자를 모으는 거 아니야. 걔네들이 갖고 있는 전자를 모으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모으는 거야. 빛에너지를 모아서 중심색소에 오면 여기서 이번에도 역시 우아시라다 하고 고에너지 전자가 튀어나오면요. 1차 전자 수용체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전자 전달 효소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받냐면요. 바로 전자 최종 수용체가 누구냐면 NADP 뿔이 되죠. 얘가 전자 최종 수용체가 되면 NADPH가 되는 거죠. 그죠? NADPH. 얘하고 얘가 바로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 만들어진 거야. 비순환적 광인산화. 물론 여기서 전자가 계속 이동하려면 전자에 공급하는 물질이 있어야겠지. 전자 공여체, 전자 공급 물질이 바로 물이야, 물. 물이 틸라코이드 내부 쪽에서 광분해가 일어나. 광분해, 물의 광분해. 그래서 H 하고 산소, 여기서 산소가 발생하죠. 이번에 O2. 그럼 전자 주면서 전자 날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물의 광분해 일어나고 관계 2에서 1으로 오면서 ATP 만들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1에서 나온 전자를 NADP 뿌리 최종 전자 수용체 NADP 뿌리 받아서 NADPH가 되면 얘네들이 바로 포도당을 만드는 암 반응에 이용되게 되는 거야. 이게 명반응인 거야. 이 명반응의 비순환적 광인산화도 있지만 바로 여기 관계 1에서 나온 전자가 다시 컴백. 전자 전달 효소 따라서 컴백. 이것도 있어요. 이게 순환적 광인산화. 관계 1에서 나온 전자가 컴백. 됐죠? 전자 전달 효소를 따라 다시 돌아오면서 수소이온만 능동승시켜서 ATP만 만드는 순환적 광인산화도 있어. 관계 1만 관여하는 순환적 광인산화도 있더라 이거야. 순환적 광인산화. 비순환적 광인산화. 비순환적 광인산화. 순환적 광인산화. 순환적 광인산화. 와우. 여기까지 명반응. 자, 이렇게 바로 세포흡과 광합성이 순식간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때? 한 중간 정도면 앞부분이 까먹기도 하고 좀 그러는데 제가 그런 걸 의식해가지고 지금 깜짝 뜬금포로 여러분들에게 물질 대사를 짧은 시간에 총정리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나실 겁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들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으면서 이번 강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에 이제 계속 유전자 들어갑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